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풀이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어떤 분이 됐던 간에, 우리, 문제 분석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 끝나고 가능하면 상담까지 하고 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지방직이나 서울시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네. 오케이. 일단은 해설을 먼저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수업을 들으시고,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나를 분석을 해야 되고요. 이제 이런 경우 되게 많죠. 문제를 풀고 났는데, 내가 왜 이랬나 싶다라 하더라도, 실전에서 사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집요하게. 그러니까 이게, 와서 봤는데, 오씨, 막, 내가 왜 이랬지? 이거 아는 건데 내가 왜 이랬지? 는, 그때는 이제 남은 그 서울시나 지방직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요. 이거 저도 쉽지 않아요. 저도 시험을 보고 왔는데 솔직하게 제가 시험 볼 때는 영어를 먼저 풀었습니다. 아주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열심히 풀었고 거기서의 긴장감을 저도 같이 느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를 몸소 느끼고 왔어요. 네, 몸소 느끼고 와서 그때 그 긴장감이 저한테도 고스란히 전달되었기 때문에 지금 말하면서도 다시 그때가 확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 알아요. 하지만 우리 해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네이버 카페 곽정 영어 연구소를 검색하셔서 상담을 필요하시면 꼭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무턱대고 그냥 막 뭐든 열심히 하자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언제 여기까지 와 있었죠? 네. 뒤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19년도 국가직 9급 회사 강의 하는 거예요. 네, 넘어가도록 하고 1번부터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되게 쉬웠었죠. discern. 네, discern. 구별하다, 구분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이게 신기한 게 우리 동영 문제 풀 때 discern이라는 거를 몇 번씩 다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구분하다, 구별하다이기 때문에 바로 distinguish로 가졌어야 했고 strengthen, undermine, abandon까지 다 하나같이 되게 쉬운 단어였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틀리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구별하다, 식별하다에서 요거 discern, distinguish 말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쉬운 거긴 합니다만 거의 이 세 개는 이제 이 정도 수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differentiate, discern, 그리고 distinguish까지. undermine은 과소평가하는 거고 강화하는 거고 얘는 abandon은 버리다, 무시하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도 괜찮겠죠? 1번 같은 경우는. 그죠? 네. 어렵지가 않았으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번 밑줄 친 stand out 무슨 말일까요? 이제 확 서 있는 거니까 눈에 확 띄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상 깊은이라고 할 때 우리가 stand out 그래서 was impressive의 동의어가 되는 거고 be overwhelmed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일까요? 내가 아주 감동을 받은 이런 의미인 거고 depressed는 우울한인 거고 optimistic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번 같은 경우에 stand out 보시고 바로 이번에 was impressive로 훅 하고 가셨어야 합니다. 2번 제가 제 핸드폰에 어떤 설정을 해놨냐면 이런 설정을 해놨어요. 우리나라의 영어나 공무원 영어에 관련된 카페 글이 올라오면 제 핸드폰에 무조건 다 뜨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뜨는 거 족족 제가 하나하나씩 다 봐요. 근데 되게 위험한 글들이 많아요. 이번 시험 여러분 우리 기출문제를 저희는 다 풀어봤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이번 시험 문제 어땠어요? 유독 쉬웠어요. 진짜 유독 쉬웠어요. 유독 쉬웠기 때문에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공단계 데이터가 무시 못할 데이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들 아마 이번 거의 물수능처럼 물 공무원 영어였던 것 같아요. 물국가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이 유독 쉬웠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런 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영어가 이번에 85점이었는데 이 정도면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되게 위험한 발상이죠. 그렇지 않아요? 이번 시험이 유독 쉬웠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85점인데 내가 이번에 70점인데 이 정도면 내년에는 조금만 더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번 시험이 유독 쉬웠어요. 너무 쉬웠습니다. 단어 봐요, 여러분. 너무 쉽잖아요. 자, 3번. 저는 이거 풀면서 이거 큰일 났는데 싶었어요.
저는 사실 이거 풀면서 제가 너무 잘 풀리니까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문제를 풀면서 다른 과목은 어떨까? 하면서 제가 국어하고 다른 거 푸는데 쥐뿔 아는 게 있어야죠.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봤는데 되게 빨리빨리들 풀더라고요. 종이 넘어가는 속도가 그렇지 않았어요? 주변에? 종이 넘어가는 속도가 유독 빠르긴 했었어요. 자, 그래서 싶었단 말이죠. 다른 과목이 되게 궁금했었는데 근데 이번 영어를 좀 잘 봤다고 해서 내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3번 볼게요. 두 사람의 대화 중 가장 어색한 것은 누구입니까? 라고 했는데 한번 볼까요? I'm traveling abroad, but I am not used to staying in another country. 여기에서는 used to ing, 익숙하지 않다 정도 어렵다 치면 그 다음에 don't worry, you'll get accustomed to it in no time. 그래서 get accustomed to 이 to가 전치사 to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나 명사 구가 쓰여야 한다라는 거. 그쵸? 네. 자, 그리고 in no time 이렇게가 또 하나의 덩어리인 거죠, 여러분. 그죠? get accustomed to 이 to가 전치사 to라는 거 그리고 in no time 이렇게가 하나의 덩어리라는 거 in no time은 뭐예요? soon 이란 뜻인 거죠. 그쵸? 곧 즉시란 뜻입니다. in의 곧 I want to get a prize in the photo contest 라고 얘기했습니다. I want to get a prize in the photo contest 나는 상을 타고 싶습니다. 포토 컨테스트에서 I'm sure you will 나는 당신이 꼭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I'll keep my fingers crossed. Good luck to you 인 거잖아요. Good luck to you. 그죠? Keep one's fingers crossed라는 거는 good luck to you의 표현이었던 거고요. 어렵지 않았었죠. 1번부터 2번까지.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었는데 3번도 제가 해석을 도와드릴게요. 3번 My best friend moved to Sejong City. I miss her so much. 세종시티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되었고요. 그립다라고 했습니다. Yeah, I know how you feel. 나도 네가 어떻게 느끼는지 알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렵지 않죠? 굳이 뭐 문법이니 뭐니 따질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너무 쉽기 때문에 4번 보도록 할게요. Do you mind? 너거릴까? Do you mind? 너거릴까? Do you mind if I talk to you for a moment? 잠깐 얘기해도 될까? 라고 했는데 뭐가 문제예요? Never mind. 이게 문제인 거죠. Never mind. Never mind는 언제 우리가 쓰는 걸까요? Don't bother 하고 똑같아요. Don't bother. Don't bother는 또 무슨 말일까요? 귀찮게 왜 그러냐 라는 뜻인 거예요. Never mind. 괜찮아. 그러지 않아도 돼. 상대방에게 위로를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요구하지 않았던 뭔가 추가적인 호의를 베풀려고 할 때 never mind. 이럴 때 우리가 쓰는 건데 상대방은 야, 나 너랑 얘기하고 싶다.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괜찮죠. 문제가 얘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던 겁니다. 오케이? 얘도 이 정도면 뭐 충분히 평이하죠. 자, 4번 보도록 합니다. 밑줄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여기에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물어봤는데 자, 볼게요. 일단 1번부터 4번까지 쓱 하고 미리 보셨겠죠. 그죠? How much are they? How do I eat them? 어떻게 먹어야 되죠? 그리고 얼마나 그것들이 매운지, 그리고 걔네들을 어떻게 요리하는지 되게 생략이었는데 앞과 뒤를 여러분이 보셨으면 금방 문제를 풀어내셨을 거고 자, 보도록 합니다. These have pork and chopped vegetables and those have shrimps.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제 안에 있는지 물으니까 어떠한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하고 블랭크 얘기하자.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해요. You pick one up with your chopsticks like this. 이렇게 젓가락으로 들어 올리시는 거고요. And dip it into the sauce. It's easy. 그리고 소스를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매우 쉬워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먹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죠가 정답으로 선택이 되어야겠죠. 그죠? 넘어갑니다. 5번.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을 고르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여기 문제 다 푸시고 출제 포인트 잡아오셨어요? 출제 포인트, 문법의 포인트가 무엇인지 이번에 문법에서 많이 나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혹시 하신 분 계시기도 하지만 안 하셨다라고 한다면 공부한다라는 생각으로 1번, 2번, 3번, 4번의 문법의 포인트를 빠르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잠깐만 기다릴게요.
오케이. 하셨으면 이제 고개 들어서 저랑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도록 합니다. 잘못 옮긴 것을 고르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포인트를 훅 하고 빠르게 한번 써봤거든요. 1번에서의 포인트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about, 뒤에 들어갈 녀석이 결국은 teacher인 거죠. I told you about, 여기서 여기까지가 형용사 절이라는 게 눈에 들어왔어야 됐고요. 결국 이 목관되는 생략이 가능하니까 사라지게 된 거고요. 그럼 얘 형용사 절이니까 쓱 하고 없애버리게 되면 얘가 주어가 되고 is가 동사가 되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 스위치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하셨어야 해요. 그게 이제 출제 포인트였고, 그리고 형용사절을 쓱 하고 없애버리게 되면 우리가 정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봤었던 I am from Korea의 절이에요. 문장이에요. I am from Korea. 자, 2번 보도록 합니다. 나는 긴급한 일로 자정이 5분이나 지난 후 그에게 전화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I called him 5 minutes shy of. 이번에 출제 포인트는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shy of예요. 이 shy of는 무엇이 부족한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shy가 부끄러워하는 거니까 몸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얘가 lack of, 부족한의 의미로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 지난 후에라고 했는데 얘는 부족한이라고 했으니까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혹시나 설령 나는 shy of라는 표현을 몰랐다 하더라도 나머지 1번, 3번, 4번에 오류가 없다라는 게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역으로 여러분이 정답 2번을 찾아내실 수 있으셨어야 해요. 3번에 볼까요? 상어로 보이는 것이 산호 뒤에 숨어 있었다. What appeared to be a shark was lurking behind the coral reef 라고 했는데 얘는 what절이 지금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고 what절은 단수 취급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was가 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what절 같은 경우는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녀석인데 그래서 뒤에 불완전한 절이 와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what 뒤에 주어 없는 거 확인하시고 what이 쓰면 오류가 없다라는 걸 확인하셨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3번은 완벽한 거죠. 4번 볼게요. 그녀는 일요일에 16세 친구와 함께 산 정상에 올랐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산 정상을 mountain summit라고 잘 표현해 줬고요. 관건이 뭘까요? 16-year-old 이게 관건이에요. 여러 번 지금까지 출제 포인트로 잡혔던 겁니다. 16-year-old에 이 year에 s를 붙이지 않을 것. 왜냐하면 하이픈에 들어가는 순간 이 전체 덩어리가 뭐가 되기 때문인 거죠? 형용사가 되기 때문인 겁니다. 이거 과거에도 여러분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자, 요 녀석 뭐 우리에게 새로운 녀석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 5번에 봤을 때 설령 내가 shy of라는 녀석을 몰랐다 하더라도 나머지 1번, 3번, 4번의 출제 포인트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녀석 꼭 맞추셨어야 해요. 자, 우리 넘어가서 6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6번,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을 고르시오. 얘도 살짝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빠르게 해볼게요. 네, 다 하셨으면은 고개 들어서 요게 좀 살짝 헷갈렸을 수 있어요. 이 녀석이. 그런데 어떤 분이 아마 헷갈려 했을 거냐면 평상시에 독해 훈련을 하실 때 꼼꼼하게 해석하는 훈련이 안 되는 분들이었다면 아마 여기서 다 무너졌을 거예요. 오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1번. 봅니다. 개인용 컴퓨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뭐 컴퓨터가 하나 있다. 그러면은 이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어를 봐요. The country with the most computers per person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많은, 그러니까 한 per person, 한 사람이 가장 많은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뀝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6번 그래서 이 평상시 훈련을 하실 때 꼼꼼하게 직독직해를 정확하게 잘 하실 수 있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 뭐 문법 포인트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게 1번이 문법 포인트예요? 아니에요. 1번은 문법 포인트라고 할 게 없잖아요. 이게 뭐예요? 한글이 주어졌는데 얘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 The country with the most personal computers라고 해줘야겠죠. With the most personal computers. 얘를 고치자면 the country with the most personal computers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물론 곽정이 바꾼다면 어떻게 하겠니? 인 거고 이거는 얘는 무조건 이렇게 가야 돼. 얘는 없겠지만 가장 손쉽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그 방법으로 바꿔보자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The country with the most personal computers changes from time to time.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오류가 있었던 거예요. 얘가. 자, 이번에 봅니다. 지난 여름 나의 사랑스러운 손자에게 일어난 일은 놀라웠다. 자, 이 2번은 아까 우리 5번에서 봤던 거하고 출제 포인트가 동일합니다. 왓절이 들어가죠. What happened to my lovely grandson last summer was amazing. 왓절이 지금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고요. 왓절 뒤에 불완전하게 그냥 동사만 띡 하고 들어가 있으니까 2번에 오류 없음이 눈에 들어옵니다. 3번. 나무 숟가락은 아이들에게 매우 좋은 장난감이고 플라스틱 병 또한 그렇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Wooden spoons are excellent toys for children. 여기까지 쉽죠. 그래서 출제 포인트는 뭐예요? And so are plastic bottles. And so are 이 부분이죠. 근데 이게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So 강조하기 위해 앞으로 빠지게 되면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되어진다. 4번. 나는 은퇴 후부터 내내 이 일을 해오고 있다. 얘도 너무 쉽잖아요. Since I retired를 줬기 때문에 현완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현재 완료 진행형 no problem, 현재 완료도 no problem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4번에도 오류가 없다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Number 7.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도 한번 볼까요? 자, 이런 거 보면은 우리 밑줄에 1번으로 바로 가게 되죠. 자, 바로 갑니다. Domestic animals are the earliest and most effective machines available to humans.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어떻게 이거 형용사가 붙을 수 있니? Which are available to humans 였던 건데 주격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이 되어지니까 뒤에 형용사만 떨렁 남길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어때요? 1번에 오류 있어요? 오류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2번으로 가는 거죠. 2번. utilizing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utilizing 하고 컴마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뭐가 생각나야 돼요? 바로 분사 구문이구나. 그죠? 네. 자, 오케이. 얘는 분사 구문이구나. 자, 그러면은 분사 구문이면 이랬을 때 두 개가 시험에 출제 포인트로 많이 잡히는데 첫 번째는 분사 구문의 의미상의 주어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태잖아요. 자, 그러면 utilizing을 보고 animals를 보시고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을. 이 2번 틀렸다라고 하시는 분들, 자 보세요. 이게 어렵지가 않았는데 정말 쉽죠. 이 6번에서 1번 놓치신 분 분명 7번에서도 헷갈렸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왜요? 해석을 정확하게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6번을 틀리신 분들은 7번도 틀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정말 그랬는가를 한번 정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걸 왜 봐야 되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내가 틀렸을 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정말 냉정하게 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감정이 들어가게 되면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못 보게 되거든요. 이 문제를 놓쳤던 이유는 평상시에 내가 해석 훈련을 정확하게 안 했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확하게 나는 문장을 해석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인가를 봐야 돼요. 특히나 서울시는 지금 우리 국가직 본 건데요. 서울시를 보실 분들은 특히나 출제자들은 여러분에게 해석력을 요구합니다. 지방직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평이하게 국가직보다는 난도가 조금 있게끔 출제가 됐었어요. 자, 그래서 근데 이번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국가직 너무 쉬웠었기 때문에 또 여러저러 얘기가 또 되게 많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그걸 또 참고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6번 틀리고 7번도 틀렸다? 아, 내 해석력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문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왜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뭐가 문제인지를 알 수가 있는지 어떠한 문법을 도입해야 되는지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봅니다.
길들여진 동물들은 are the earliest and most effective machines. 가장 초창기 때 가장 옛날부터 있어 왔었던 것이고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기계들입니다. 주어진 누구에게? 인간들에게. They take the strain of the human back and arms. 그들은 take the strain. strain이 스트레스, 긴장감이잖아요. 그죠? 부담감. 이 동물들은 take the strain off라고 했으니까 인간의 등과 팔로부터 긴장감 또는 부담감을 없애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utilizing with other animals can raise human living standards. 동물들은 can raise, 올릴 수 있어요. 인간의 삶의 수준을 저렇게 얘기했어요. 자, 근데 동물들은 인간에 의해서 어떤 용도로 활용이 되어지는 거죠? 도구로, 기계로 활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utilize가 무슨 말이에요? 활용하다예요. 그러면 동물이 다른 techniques, 기술들과 함께 활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동물은 사람에 의해서 활용이 되어지는 건가요? 활용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바꿔야 돼요? utilized로 바꿨어야 해요. 이거 자체로 문법상 오류가 없잖아요. 이거 자체로 딱 봤을 때는 해석을 해야지만이 의미가 이게 되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이제 2번은 고쳤고요. 3번 한번 보도록 합니다. 3번의 to carry, 얘는 오류가 없는 것인가를 보도록 할 텐데요. Both as supplementary foodstuff, protein in meat and milk, and as machines to carry burdens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문장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쓱 하고 흐르고 있는데 혹시 문법의 포인트가 눈에 들어오는지 어떠한 구조로 이 to carry를 허용시켜 줄 수 있는지가 이해가 되는지 제가 한 5초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고민해 볼게요. 왜 to carry가 괜찮냐? 어떻게 된 거냐가 눈에 들어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눈에 들어오세요? 구조 보이세요? 보여요, 구조? 네. 자, 눈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Both A and B.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첫 번째. 자, 그리고 both A and B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A 구간에 먼저 볼 텐데 as supplementary foodstuff라고 얘기했어요. as가 뭐뭐뭐로서 전치사로 쓰였고 뒤에 명사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뒤에도 마찬가지로 전치사로 쓰고 뒤에 뭘 줘야 되는 거죠? 명사랑 명사구를 줘야 해요. 그러면 이 machines가 위에랑 일단 병렬 구조를 지금 얘랑 딱 마침 PPT 상으로도 위아래로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는데 위에 supplementary foodstuff하고 machines하고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는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앞에 있는 machines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의 투부정사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거고 오류가 없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넘어갑니다. 4번. Since they are so obviously of great benefit, be of great benefit 또는 be of benefit. 이게 하나의 표현이죠. 여기부터 시작해서 be of benefit 이렇게가 하나의 표현이죠. 이게 무슨 말이죠? 이익이 되다, 도움이 되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전치사 of에 쓰이면 오류가 있냐 없냐? 없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출제가 되었는데 7번에서 나는 이 문제를 틀렸다면 어떠한 이유로 틀리게 되었는가, 뭘 놓치게 됐는가를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8번.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볼까요? 1번에 helps 뒤에 to explain 오류 없죠. 그러니까 얘는 수일치도 묻고 있는 건데 A myth is a narrative that embodies and in some cases helps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얘는 누구하고 지금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that 뒤에 embodies and helps 이렇게 되는 거죠. embodies가 왜 얘가 단수 처리가 되었을까? A myth is a narrative라고 했는데요. embodies의 선행사가 narrative인 거고 and로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어야 하니까 helps도 역시 narrative에 관한 거잖아요. 그죠?
1번에 오류 없고요. help 뒤에는 또 목적어절의 투부정사 밑줄이 없으니까 볼 필요도 없고요. 2번을 봅니다. Through tales of gods and supplementary beings, myths try to make sense of. 여기 try에 오류가 있냐 없냐. 근데 myths라는 게 여러분 저기 앞에서 이미 우리에게 왜 이게 어렵지 않았냐면 지금 try에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 본동사라는 게 너무 명백하잖아요. 근데 앞에서 myth는 셀 수 있다라고 해요, 안 해요? 셀 수 있는 녀석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myths try to make sense of 라고 했을 때 이번에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2번도 괜찮다. 그 myths라는 것은 또 앞과 뒤에 시제를 보시면 다 팩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시제가 다 어떻게 흐르고 있죠? 현재형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myths try to make sense of occurrences. 자, make sense of. make sense of. 여기 혹시 모르셨으면 make sense of 이해하다, 말이 되게 하다 라는 뜻이니까 묶어서 공부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Myths try to make sense of occurrences.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애를 쓴다. 자,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고 있어요. 3번에 한번 보도록 합니다. That can be true or partly true as well as false.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3번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refer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자, 일단 4번을 볼게요. 4번 뒤에 주어가 보이지 않죠? 그럼 얘는 뭐란 얘기예요? 주격관계 대명사란 얘기죠. 선행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한번 빠르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In the broadest sense, myths are stories, usually whole groups of stories that can be true or partly true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that은 여러분 누구를 꾸며주는 걸까요? 자, 여기는 hyphen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걸까요? 이 hyphen 같은 경우는 myths are stories라고 했으니까 이 스토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부가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죠? myths들은 이야기들이야. 이야기들? 뭐? Usually whole groups of stories. 주로 다 크게 많이 주는데 하나의 그룹으로 주는데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들은 말이야 can be true or partly true. 진실일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만 진실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얘는 hyphen인 거니까 스토리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해준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가로를 이렇게 열고 닫고 한 거예요. 쓱. 자, 그러면 이 대서 선행사는 누굽니까? stories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stories를 대시 받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3번은 no problem. 4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4번 refer. 이거는 딱 보자마자 무조건 4번 아니에요? 항상 refer to as로 출제가 됐었잖아요. refer to as. 얘는 수동태로 항상 쓰는 녀석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한번 보죠. Old and New Testament can be referred to as 뭐예요? myths로 일컬어질 수 있습니다. 일컬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정답 4번인 거죠. 너무 쉽게 출제가 됐어요. 기가 막힙니다. 자, 나는 이걸 왜 틀리게 되었을까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refer to as 할 때 R 하나 더 붙이고 그리고 ED로 해야 돼요. Alright, 자, 이제 9번으로 갑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정답의 근거를 제가 먼저 쭉 하고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도 문제를 풀고 또 수업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했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이 문제 푸셨을 때 그 부분에서 클릭이 됐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9번. 일단 단서를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 문장 하이라이트를 하실게요. Mapping technologies are being used in many new applications. 부분 하이라이트. 자, 그리고요. 여러분 중간에 보면은 for example 있죠. 그 바로 위에 mapping techniques are being used also in the realm of ideas 부분의 하이라이트를 찾으셨어요? 네. 자, 그리고 또 있어요. 밑에서 세 번째 줄 This is not a map by any traditional definition 부터 끝까지 하이라이트. 되나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1번부터 4번까지 먼저 보기를 보셨을 거고요. Computerized maps versus traditional maps. 얘는 이제 컴퓨터로 만든 지도인 거고 전통적인 종이로 된 지도를 말하는 걸 거고요. 2번은 Where does cartography begin? Cartography는 지도를 만드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지도를 만드는 거. 자,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야기가 몇 년도에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가겠죠? Finding ways to DNA secrets. DNA 비밀로 가는 방법. Mapping new frontiers에서 frontiers에다가 하이라이트 하시고 이 뜻을 정확하게 아셨어야 합니다. Frontiers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개척지, 새로운 영역. Frontiers는 물론 그 경계선이란 뜻도 있잖아요. 그쵸? 경계선이란 뜻도 있지만 새로 아직까지 미직, 개척되지 않은 개척지를 얘기하고자 할 때 우리가 frontiers라고 하기도 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국경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지만 얘가 개척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아셨어야 합니다. 오케이? 요 단어를 내가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느냐가 사실은 관건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은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우리 처음부터 읽었을 때 아마 클릭하고 답이 와요. Mapping technologies are being used in many new applications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뭘 줘요? new를 줬어요, new를. 그죠? 그러니까 이 매핑 기술이라는 것은 are being used,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새로운 응용 분야들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new applications 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게 보기에 frontiers였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example 앞에 그럼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 바로 하고 보기 4번으로 갔었어야 했는데 설령 놓쳤다? 괜찮다. 뒤에 또 얘기를 해줬어요. 뭐래요? Mapping techniques are being used also in the realm of ideas. 이렇게 얘기하죠. The realm of ideas. realm이 뭐예요? 영역, area, region을 얘기하는 건데 아이디어들에 대한 영역에서도 사용이 되어진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마지막 부분 한번 보도록 합니다. This is not a map by any traditional definition. 우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지도는 그 어떤 정통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지도가 아니다. But 그러나 the tools and techniques, 도구나 기술이다. of cartography, 지도를 제작하는 are employed, 적용이 되어지고 응용이 되어지는 to produce it, 그것을 만들기 위해 And in some ways it resembles a map. 어떠한 측면에서는 그게 지도를 담기도 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지도가 아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고 여러분은 절대 1번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명확하게 정답은 4번인 거예요. 그래서 왜 놓쳤을까를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10번으로 갈게요.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단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하이라이트 해주세요. 오케이. 자, 봅니다. 첫 번째. When giving performance feedback부터 시작해서 문장 끝까지 일단 하이라이트를 하시는데요. 똑같은 색깔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서 하이라이트 하시고 살짝 슬래시를 하시고요. For high performers, 요거를 따로 하이라이트를. For high performers 나오죠. 그리고 중간에 보면 여러분 for adequate performance가 나오죠. For adequate performance가 나오죠. 그게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에 있어요. For adequate performance가 있어요. 자, 그리고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에 보시면 for poor performance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첫 번째 문장부터 해석을 해봐요. When giving performance feedback, performance, 이 성과죠. 성과의 뜻도 있고 공연이란 뜻도 있습니다. 처음에 딱 보고 성과인지 공연인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그러니까 쭉 해석을 해요. When giving performance feedback, 성과나 공연에 대한 피드백을 줄 때 You should consider the recipient's past performanc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를 받을 그 사람의 과거의 성과나 공연, 성과죠? 성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성과를 너는 고려해야 될 것이다. And you estimate of his or her future potential. 그리고 예측해야 한다. 그의 또는 그녀의 미래에 잠재 가능한 잠재 능력을 in 무엇에 있어서 in designing its frequency, amount, and content. 자, 그러면은 뭘 고려를 하냐면 그 사람의 과거의 성과를 고려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앞으로 미래에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를 고려를 해서 얼마나 자주 어느 정도의 양과 어떠한 양으로 피드백을 줄지 고려해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제 보기 1번부터 4번까지 보세요. 1번 Time your feedback well. 이건 뭐래요? 너의 피드백의 시간을 잘 재라.
2번, customize negative feedback. 부정적인 피드백을 customize 해라. 맞춤식으로 해라. 2번의 문제점은 네그립이죠. 3번, tailor. 자, 이 tailor라는 단어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양복, customize하고 똑같은 거죠. 맞춤식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양복, 맞춤식 양복을 뭐라 그래요? tailored suit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tailor가 customize하고 동의어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맞춰줘라 피드백을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죠. 4번. Avoid goal-oriented feedback. 목표 지향적인 피드백은 피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표 지향적인 거하고 지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제 그렇게 또 심지어 본문이 얼마나 친절하냐면 저 지금까지 기출문제 풀면서 아니 이거는 출제자분도 또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고셔서 꼭 들어줬으면 하지만 이거 경찰문제보다 더 쉽지 않나요? 솔직히? 독해가?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경찰제 분들이 야씨 우리 거 너 뭐 쉽다고 너 뭐 무시하는 거냐?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닌 거죠. 지금까지 모든 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내가 영어가 많이 부족하면 일단 소방직부터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 경찰직 도전을 한번 해보고 그렇게 서서히 올라가는 게 맞잖아요. 이거는 다 오픈이 되어 있는 팩트인 건데 너무 쉽지 않나요? 본문에 보니까 for high performers, for adequate performers, for poor performers 라고 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customize를 해야 되는지까지 세분화시켜 줬잖아요. 자, 그런데 단어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있어서 저 이거 언급할게요. 위에서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보시면 prod, P-R-O-D가 있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시면은 prod라고 해서 P-R-O-D가 여기 있네요. 네, 요 단어 있죠? prod. 요거 외울게요. 이 단어는 지문의 논리가 되게 쉬움에도 불구하고 촉구하다라는 뜻입니다. prod. 촉구하다. 오케이? 그래서 요게 여러분이 했을 수 있어요. prod. 근데 뭐 정답의 단서는 아니었으니까 너무너무 다행스럽죠. 그러면 촉구하다인 거니까 여러분 뭐가 있어요? urge가 있잖아요. 촉구하다, demand 있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게 prod인 거예요. 오케이? 자, 요거 아셨어야 됐고 그 다음에 이제 prod에서 두 줄 내려오시면은 saps가 있어요. saps. 여기. 약화시키다. deteriorate. 네. 그러니까 deteriorate, 약화시키다. 아니면 쉬운 단어가 worsen 있죠, 여러분. worsen을 우리가 saps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요거 이제 같이 묶어서 요 정도 단어만 같이 추가로 기출 어휘가 새로운 게 나왔으니까 요 정도 두 개 추가로 해서 외우도록 할게요. 요거는 친숙치 않은 건데 어쨌든 괜찮은 게 단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오케이. 자, 10번 됐으니 이제 11번으로 갈게요, 여러분. 자, 11번도 하이라이트를 할 거예요. 일치불일치니까 특히나. 보기 1번부터 4번까지 한글로 줬고요. 고맙게도. 첫 번째 줄에 보시면은 첫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까지가 보기 1번에 대한 단서입니다. 첫 번째 줄부터 시작해서 세 번째 줄에 academic discipline까지가 보기 1번에 대한 단서예요. 자, 그리고 중간에 보면 여러분 Negro speaks of rivers라고 돼 있잖아요. 그 밑에 줄에 Hughes incorporated authentic dialect in his 여기 쭉 하이라이트. 이게 보기 2번에 대한 단서예요. 찾으셨어요? Hughes incorporated authentic dialect in 여기까지 하이라이트 하시면 되고요. 보기 2번 그리고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에 보시면 끝에 보시면 created characters and themes that reflected element of lower class black culture. 자, 이 부분이 보기 3번에 대한 단서입니다. 그쵸? 자,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 Hughes attacked racial prejudice in a way that was natural and witty. 이 부분이 보기 4번에 대한 단서입니다. 하이라이트 돼 있어요, 여러분? 오케이. 자, 그러면은 실전에서 어떻게 했어요? 한글을 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많은 미국 흑인들이 다녔던 대학교를 졸업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졸업했다. 자, 그러면 이게 1번에 봐요. Graduated from Lincoln University in which many African American 이렇게 나오죠. 그 순간 얘는 1번 맞잖아요. 자, 그리고 중간 2번 이 사람은 incorporated 도입을 했다. 무엇을요? authentic이 무슨 말이죠? traditional.
authentic dialect, 전통적인 그 지역의 dialect를 반영했다. 그게 뭐예요? 사투리죠, 사투리. 사투리를 우리가 authentic dialect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번도 언급이 된 거고, 일치하지 않는 거를 찾아야 되는 거고, 밑에서 세 번째, 밑에 이제 아까 3번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에 보시면 created characters and themes, 등장인물들과 테마를 만들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만든 등장인물과 테마들은 reflected elements of lower class black culture. black culture의 낮은 계층의 요소들을 반영했다. 자, 이게 결국 3번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4번은 뭐가 문제입니까? 본문에서는 natural and witty라고 얘기했는데 보기에서는 여러분에게 엄숙한을 줬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인 거죠. Alright? 자, 이제 12번으로 갈게요. 12번 밑줄 친 글에서 흐름상 어색한 게 누구냐라고 했었는데요, 여러분. 일단 밑줄은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let them fail까지 하이라이트를 우선 해주세요. 여기 지금 PPT 상으로 보이는 이 전체 부분을 다 하이라이트 하시면 됩니다. 글의 흐름상 어색한 거를 찾아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뭘 봐야 되는 거냐면, 그리고 여러분 PPT상에 혹시 이런 거 보고 계세요? 여기 이렇게 된 거? 이게 뭐냐면 제가 한참 지나서야 제가 얘기를 하고 있죠. 요게 어디에서 가지고 왔어?의 출처예요. 출처. 출처를 보면은요,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지금 12번 설명을 드릴 건데 출처만 좀 잠깐 같이 보자면,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든가? 제가 그냥 불러드릴까요?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볼 걸. 이게 출처가 다 있는데 1번부터 어디에서 가지고 오는지 한번 보세요. 1번은 잡지에서 발췌를 했고요. 1번이 어휘 문제였잖아요. 2번은 틴 타임즈에서 가져갔어요, 여러분. 타임즈인데 틴 10대들 전용으로 나온 타임즈 있거든요. 거기에서 가지고 왔어요. 틴 타임즈에서 가져온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틴 타임즈는 없었어요. 틴 타임즈에서 가지고 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문법 부분은 건너뛰고 4번에 보면은 Macmillan Business English에서 가지고 왔고요. 요 발췌한 부분이 이 대화 부분의 일부분이. 자, 그리고 잠시만, 이게 맞나요? 제가 이거 잘못한 것 같은데 잠시만요. 맥밀런은 맞게 맞으나 맞네요. 4번에 이 블랭크 부분에 요게 맥밀런 비즈니스 스쿨에서 출제가 됐었고요. 자, 그리고 문법은 건너뛰고요. 8번 같은 경우는 어법 문제이긴 하지만 발췌해온 부분이 되게 유명한 Portable Literature이라는 책에서 그대로 내용을 발췌를 해왔습니다. 원서 부분이 좀 되게 많아요. 원서에서 발췌를 해왔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책에서 발췌를 해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출제자분이 책에서 발췌를 좀 꽤 많이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녀석 같은 경우도 The New Art of Managing People이라는 부분에서 발췌를 했어요. 이게 self-development에 관련된 거예요. 자기계발서인 거거든요. 자기계발서라는 책에서도 이제 발췌를 해오고, 12번 같은 경우는 얘는 Sydney Morning Herald라고 호주의 신문 기사에서 발췌를 해온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쓱 보면 이제 발췌를 과거에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원서 부분에서 발췌라는 게 되게 많았다라고 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하게 나오는데 출처 자체가 되게 유명한 책이거나 아니면은 되게 쉬운 출처, 그러니까 틴즈에서 가지고 온다랄지 이런 식으로 좀 되게 특이한 모습을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떠한 심경으로 우리 출제자분들이 이런 문제를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Anyhow, 12번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정답의 단서 부분을 먼저 같이 해석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이에요. 항상 흐름상 정답이 일치하지 않는 거, 흐름상 어색한 건 누구냐라는 것을 묻게 되면 꼭 첫 번째 문장이거나 아니면 1번 문장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자, 그럼 보면 In 2009, our biggest concern was too big to fail. 2007년도에 우리의 가장 큰 우려사항은 우리가 실패하기에, 무너지기에는 규모가 지나치게 컸다라는 거였다. Wall Street banks had grown to such
staggering size, stagger, 믿기 어려울 정도로 큰 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stagger 이라는 것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큰 이란 뜻입니다. staggering size인 거니까 너무나도 큰 규모란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서 too big to fail 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누가 too big 하니? 아, 누구냐면 월스트리트에 있는 은행가들이 너무 큰 거야. 자, 그럼 얼마나 컸니?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어마무지하게 컸어. 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And had become so central to the health of the financial system. 그리고 이 월스트리트의 은행가는 되었습니다. 무엇이 되었냐면 이 financial system의 핵심, 중심부가 되었습니다. That no rational government could ever let them fail.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정부라면 그렇게 거대한 규모의 월스트리트 뱅스가 무너지게끔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07년도에. 그죠? 자, 그럼 이제 1번에 보도록 합니다. 1번은 왜 주제에 부합을 하는가? 하이라이트 할게요. Banks made excessively risky bets.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은행들은 지나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는 그러한 베팅을 했다. 자, 그러니까 은행에 대해서 얘기하죠. 지금 우리 1번 앞에서 봤던 내용이 은행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지나치게 규모가 큰 1번 은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complicated derivatives가 있죠, 여러분. derivatives가 뭐냐면 파생 상품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첫 번째는 뭐냐면 너무나 위험성이 높은 베팅을 했고, 두 번째는 복잡한 파생 상품들까지 만들어내버린 거예요. 이게 은행들이 한 잘못인 거죠. 자, 2번에 볼게요. 2번과 지금 2번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가상화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은행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2번 아웃이죠. 자, 3번은요. 3번 하이라이트 할게요. Result was the worst financial crisis. Result was the worst financial crisis. 자, 2007년도니까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지 우리 다 배경 지식 가지고 있으니까 쉽죠, 여러분? 그죠? 네. 자, 4번은 어때요? 4번은요. 2007년도 좋지만 더 확실한 거는 그 밑에 줄에 Great programs in addressing the too big to fail dilemma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 우리 주제 문장이야에서 봤던 too big to fail을 주고 있으니 얘는 무조건 주제에 부합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주제에 부합이 된다면 핵심적인 소재를 꼬박꼬박 다 다룰 거다. 자, 그걸 기억을 해주시면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훈련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13번 보도록 할게요. 13번은 에세이에서 나왔던 건데요. 주제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할게요.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보시면 The person with the simpler name부터 시작해서 career 그 다음 문장에 career까지 of their career까지 다 하이라이트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요. 거기로부터 두 줄 내려오면 The people with simpler names are about 7 to 10% more likely to be partners, which is a striking effect. 거기까지 하이라이트 해주실게요. 됐나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에 So, simplicity is one of the key feature부터 끝까지 하이라이트를 할 거예요. 자, 13번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정답의 단서를 주는지 우리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번부터 4번까지 먼저 읽어요. 이름에 관한 건데 1번은 어떻게 해서 합법적인 이름이 만들어졌는지 2번 같은 경우는 매력적인 이름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라는 거고 3번은 simple names, 4번은 foreign names이에요. 그러면 1번에 legal, 2번에 attractive, 3번에 simple, 4번에 foreign 이거를 여러분이 잡아내셨어야 했던 겁니다. 그죠? 이 네 개의 단어만 기억을 하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에 단서가 있는지 모르니까 처음부터 시작하셨을 거잖아요. 처음에 뭐 쓸데없는 얘기 하다가 자, 제가 첫 번째 줄입니다. 하이라이트 하십시오라고 했던 첫 번째 단서를 보자면 The person with the simpler name 하는 순간 해야 해요. 그러니까 간단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rise up the legal hierarchy more quickly. 훨씬 더 법적인 hierarchy라는 것은 어쨌든 사회적 계급에 있어서 빨리 위로 올라갑니다. 그 얘기예요. They will attain partnership more quickly. 파트너십도 훨씬 더 빠르게 가지게 되고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서 보세요. 자, 그럼 뭐래요? 7%에서 10% 같은 경우는 파트너를 맺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대요. 그러다가
이미 정답은 나왔잖아요. 그런데 설령 앞에서 놓쳤다 하더라도 맨 마지막 문장이 한 번 더 외쳐주고 있어요. 그러니 간소함, 간결함이라는 게 바로 하나의 핵심적인 피처, 요소, 특성이야. It names, 이름에 있어서 that determine various outcomes, 다양한 결과물들을 가져다 주는 결정 지어버리는 이렇게 얘기하니 무조건 정답은 3번이어야겠죠? 자, 14번 갑니다. compulsory, 보자마자 mandatory 가셔야 되고요. complementary는 무슨 말이에요? 상호 보완이 되어지는 이란 뜻입니다. 나머지 너무 쉽죠? 넘어가요. 15번 disclose. disclose가 뭡니까 여러분? 얘는 노출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자, 나머지 let's series 한번 모르는 거 있는지 보시고 외워주셔야 합니다. 자, 1번. 정답은 1번. 누설시키다. 자, 그래서 하나 더. reveal. reveal도 동의어로 사용이 되어지죠. 그렇죠? reveal. 이게 쉬운 버전이죠. reveal, disclose, let on. 정리해서 외워주시고요. let off는 off, 면제하다, 석방하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let off, 면제시키다, 석방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let up, let up은 가라앉다, 가라앉다. let down, 쉽죠? 실망시키다, 실망시키다. let down, I'm sorry I let you down 이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자 넘어가서 16번 보도록 할게요. 16번 보기 보자마자 연결사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앞과 뒤 보면 우리가 바로 얘를 풀 수 있는데요. Visionaries는 예지력이 있는 지도자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블랭크 앞과 뒤를 볼게요. That advantage, 그 이익은 can only come about, 발생 can only come about, come about을 하나의 단어로 묶어주세요. come about, 하나의 단어예요. come about, 하나의 단어입니다. 발생되어질 수 있습니다. If no one else has discovered it, 만약 그 다른 어떠한 사람이 그걸 발견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얘기해요. That advantage can only come about if no one else has discovered. 자,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그거를 사전에 발견한 사람이 없었어야 했다. They do not expect blank to be buying a well-tested product with an extensive list of industry references. 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 이 therefore에 컴마가 들어갔는데 사실은 이 연결사는 앞문장하고 그리고 지금 이 문장을 연결하는 거죠. 칠판에 잠깐 봐주시면 지금 여러분 이렇게 컴마가 들어가 있다라는 건 이 녀석이 품사가 부사라는 거고요. 그죠? 접속 부사죠. 얘는 접속 부사고 이렇게 컴마가 들어갔다라는 거는 얘랑 얘의 관계를 묻는 게 아니라 앞문장하고 이 문장하고의 관계를 묻는 거예요. 원래 얘의 위치는 어디여야 하죠? 여기여야 합니다. 이 녀석의 위치는 여기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강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간에 삽입을 할 때 컴마를 붙이고 중간에 삽입을 시켜버려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해석을 할 때도 지금 위를 보고 그 다음에 여기 해당하는 문장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이 내용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면 간단하게 우리 앞에서부터 살짝 내용의 논리를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Visionaries are the first people in their industry segment to see the potential of new technologies. 예지력이 있는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뭘 할 수 있는 사람이냐면 능력을 가지는 사람인데 새로운 기술에 있어서의 잠재력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Fundamentally, 기본적으로 they see themselves as smarter than their opposite numbers in competitive companies. 그들 스스로를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And quite often they are. 그리고 자주 그러하기도 합니다. Indeed, 당연히 it is their ability, 그들의 능력입니다. To see things, 볼 수 있는 first, 제일 먼저 that they want to leverage into a competitive advantage. 그래서 스스로를 윤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끌어다 쓸 수 있는 that advantage, 바로 이 장점이 can only come about, 발생되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않았다면 they do not expect to be buying a well-tested product. 그들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기를 이미 잘 테스트가 된 제품을 사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예지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잠재 능력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했고 알지 못하는데 자기가 먼저 보는 게 바로 이 사람들인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앞은 뭐예요? 원인이고 뒤가 결과가 되어야겠죠.
그러니 therefore이 적합한 거고. 자, 그리고 뒷부분도 한번 보도록 합니다. pragmatists. pragmatis는 실용주의자들을 우리가 pragmatis라고 합니다. pragmatis는 실용주의자들을 우리가 pragmatis라고 하는데, 자, 이 사람들은 어때요? deeply value the experience of their colleagues. 이 사람들은 경험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visionaries하고 pragmatist하고 어때요? 반대되잖아요. 그러니까 on the other hand가 맞겠죠. 그쵸? 오케이, 자 17번으로 가도록 합니다. 자 17번에 주어지는 문장에서 여러분 these ailment를 하이라이트 해주세요. these ailment 를 하이라이트 해주십시오. 얘는 주어지는 문장을 보는 게 진짜 중요한데 some of these ailments 이러한 질병들의 일부는 ailment의 동연은 뭐 diseases 뭐 sickness 쉬운 거 일부러 한번 써보자면 sickness 요 정도 여러분 쉽죠? 그죠? 네, sickness, ailments. Some of these ailments are short-lived. 오래가지 않아요. Others may be long-lasting. 하지만 다른 것들은 오래 지속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these ailment예요. 그러니까 이 질병에 대한 얘기가 앞단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그게 어디 나와요? 4번 앞에 하이라이트 할게요. Physiological and psychological problems에다가 하이라이트 합니다. 4번 앞에 Physiological and psychological problems에다가 하이라이트를 할 거예요. 자, 1번 앞에 있나 하고 봤더니만 For centuries humans have looked up at the sky and wondered what existed beyond the rim of our planet. rim, area, 영역도 나왔네요. 그죠? 우리 행성 밖에 무엇이 있는지를 한동안 고민해왔다. 여러분, 뭐 질병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1번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2번의 앞을 한번 볼까요? 자, 2번 앞을 보니까 more recently, 특히나 최근에 some movies explore the possibility of sustaining human life in outer space. 우주상에서 인간의 생명을 더 연장시키는 가능성에 대해 탐험을 하는 그런 영화들이 있었대요. While other films have questioned, 다른 영화들은 의구심을 자아낸 반면 whether extraterrestrial life 외계인들이 may have visited our planet. 우리의 행성에 방문을 했을지. 여기도 뭐 질병에 대한 얘기는 없네요. 자, 이제 3번 앞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Since astronaut Yuri Gagarin became the first man to travel in space in 1961, 1961년도에 최초로 이 사람이 우주로 여행을 할 수 있었는데 그때 이래로 scientists have researched some what conditions are like beyond the Earth's atmosphere. 지구의 대기권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어디인가를 계속 연구를 해왔대요. And what effect space travel has on human body. 그리고 사람의 몸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무엇이 우주로의 여행이 질병에 대한 얘기가 있나요? 질병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4번 앞을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여행을 한 우주인들 같은 경우는 무엇을 겪냐면 many experience 많은 사람들이 즉 많은 astronaut들이 경험을 합니다. 생리적이고 정신적인 문제점들을 이렇게 했으니까 ailments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4번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8번 봅니다.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얘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오케이, 자 봅니다. 하이라이트를 우선 해주세요. 여러분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에 보시면 So, you get a partial view of the world. 그 부분만 일단 하이라이트 할게요. 오케이, 자 그리고 또 거기에서 두 줄 내려오시면 This sense of disorientation and meaninglessness anime까지 또 하이라이트 해주시고요. 찾으셨어요? 오케이, 네. 자 그리고 밑에서 위로 네 줄 올라가면 Today, though, many writers have argued that a sense of부터 끝까지 하이라이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되나요? 오케이, 자 우리 보기부터 한번 볼까요? 1번 In the past, 과거에 the study of history, 역사에 대한 연구는 required, 요구했다. disenchantment from science. disenchantment가 미몽, 그러니까 환상을 깨뜨려 버리는 거, 이거를 disenchantment라고 해요. 여러분 왜냐면 enchant가 뭐냐면 그 뭐죠? 주문을 enchant라고 해요. 그래서 enchant가 주문을 외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법을 걸 때 제가 막 뭐라고 중얼중얼 되는 거 enchantment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disenchantment는 그런 마법에 막 휩싸이는 사람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으로부터 빨리 깨어나게끔 만드는 거를 disenchantment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이 disenchantment가 보물에도 들어가요. 자, 그럼 다시 1번. require 요구했다. 무엇을? 미몽을 무엇으로부터 해? 과학으로부터 해. 2번입니다. 최근에 Science has given us lots of clever tricks and meanings. 과학이 우리에게 줬다. 아주 많은 똑똑한 tricks and meanings. tricks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뭐 기술들이겠죠.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의미를 우리에게 줬다. 3번. Today, we teach and learn about our world in fragments. 우리는 우리 세계에 대해서 배운다. 어떻게? 조각조각 배운다. 네 번째, lately, 최근에 history has been divided into several categories. 역사는 몇 개로 분리가 되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4번까지 딱 봤을 때 중요한 게 뭐예요? 다 역사 아니면 과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죠? 그죠? 자, 1번 같은 경우는 required enchantment from science가 중요해 보이고요. 2번은 science, lots of clever tricks and meanings. 이게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3번은 we teach and learn about our world in fragments. 전체 다 중요해 보이고요. 4번도 history has been divided into several categories가 다 중요해 보여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본문으로 가도록 할게요. Why bother with the history of everything? 왜 모든 거의 역사를 우리가 굳이 알아야 되는 거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블랭크 빵. In the literature classes, 문학 수업에서 You don't learn about genes. 당신은 유전자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In physics classes, 물리 수업에서 You don't learn about human evolution. 인간의 진화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다. So, you get a partial view of the world. 그래서 당신은 세상의 일부분만, 조각조각만 가져가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That makes it hard to find meaning in education.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서의 진정한 의미를 찾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조각조각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Partial view에서 여러분은 클릭했어야 해요. 뭐가요? 3번이요. Fragments가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 fragment를 고급지게 어떻게도 표현하고 있어요? This sense of disorientation and meaningless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개 들어서 저 보시면 이거 비단 지금 뭐 다른 교육뿐만 아니라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법 공부하실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문법 어떻게 배우셨어요? 그냥 오늘의 3단원의 투부정사인데 명사적 용법의 투부정사 탁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턱대고 out of nowhere 갑자기. 그러더니 갑자기 4단원에 가서는 관계대명사 what 배우재요. 그러더니 갑자기 다음 단원에서는 또 뭐가 나오죠? so that 구문에 대해서 배우재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교육을 가르치는데 갑자기 막 그냥 랜덤하게 막 던지는 거예요. 조각조각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의 큰 그림을 그려줘야지 이해하기가 되게 쉽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각조각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게 뭐가 의미가 있겠냐?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체 그림을 볼 수 있게끔 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 공감하죠. 자, today부터 봅니다. Today though, 오늘날 many writers, 많은 작가들은 have argued that, 주장을 해왔습니다. 대디어에 대해서. That a sense of meaningless is inevitable. 불가피한 일인 거다. In a world of science and rationality. 과학과 그리고 합리적인 이런 세상에 있어서 modernity, 현대라는 것이 it seems means meaningless. 아마 이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자 19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19번은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이라고 했습니다. 얘가 이제 아까 전에 있었던 일치 불일치하고 다르게 보기하고 그 다음에 지문의 흐름의 순서가 조금 달랐습니다. 알겠죠? 조금 고민을 하게끔 만든 문제가 19번이었죠. 자, 일단 단서를 찾아드리도록 할게요.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을 보시면 여러분 The explosion in the number of working women fueled the need for a broader program. 요거 하이라이트 하시고 보기 1번하고 맞아 떨어지죠. 그죠? 자, 보기 1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working women boosted the expansion of food service programs.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여성의 숫자가 증가하는 것이 확장을 시켰대요. 음식 서비스 프로그램을. 자, 근데 그게 1번에서 어떻게 얘기하죠?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the explosion in the number of working women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기에서는 the increase라고 했는데 본문에서는 the explosion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the number of working women은 똑같이 가고 있고요. 보기에서는 boosted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는 filled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네, 그래서 보기 1번이 맞아 떨어져요. 자, 그 다음 계속 What was once a function of the family, providing lunch, was shifted to the school food service system. 이거 뭐예요? 보기 4번이죠. 그죠?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때 가족의 기능이었던 것이 점심을 제공하는 게 was shifted, 이동이 되었습니다. 학교의 음식 서비스 시스템으로. 자, 보기 4번에 볼까요? The function of providing lunch has been shifted from the family to school. 이렇게 주고 있죠. 그죠? 네. 완전 맞아 떨어집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걸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The US, 보기를 볼게요. 2번. 자, 1번하고 4번은 우리가 한꺼번에 다 해결해버렸어요. 순서가 뒤죽박죽이었기 때문에. 자, 2번. The US government began to feed poor children during the Great Depression despite the food shortage. 이거를 우리가 있냐 없냐를 찾아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Great Depression. 자, Great Depression. 이 너무 상태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공을 했다라는 파트가 보이지가 않아요. Depression은 저기 위에 있잖아요. 그죠? Depression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있어요, 여러분. 찾으셨어요? 자, 봐요. 첫 번째 줄부터 The earliest government food service programs begin around 1800s in Europe.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date from the Great Depression when the need to use surplus agricultural commodities was joined to concern the feeding the children of poor families. 자, 이거 해석을 정확하게 한번 해봐야 됩니다. Programs, 프로그램들입니다. In the United States, 미국의 프로그램은 date from, 출발되었습니다. 언제부터? Great Depression 때부터. 그때가 어느 시기였는데 when부터 끝까지가 Great Depression의 시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때가 the need to use surplus agriculture commodities, 필요성, 사용할, 추가적인 농업의 commodities라고 했으니까 음식이죠. 음식을 추가적으로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was joined to concern for 같이 결합이 되었을 때 우려사항과 함께 무엇에 대한 우려사항이냐면 poor families, 가난한 패밀리의 아이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사항이 결합이 되었을 때 자! 무슨 말이에요? government가 지금 이 시기 때 아이들에게 그냥 무료로 음식을 제공했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보기 2번의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began to feed poor children. feed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not mentioned. 언급된 적이 없어요. 다만 아이들을 어쨌든 먹여야 하는 데에 대한 우려사항이 있었다. 그게 그 국가가 안고 있었던 문제들 중에 하나였다. 거기까지만 언급을 한 거죠. 그래서 2번이 out인 거고요. 자, 그러면 보기 3번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있습니다. 끝에 보시면 the second is to provide nutritious food at both breakfast and lunch to underprivileged children. 이 부분이 3번하고 맞아 떨어지게 되죠. 그죠, 여러분? 네, 이렇게 되면서 2번이 정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0번 보도록 할게요. 주어진 문장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주어진 문장에서 하이라이트를 우선 해주세요. Most wired nation, 하이라이트. Most wired nation, 하이라이트. Most wired nation 같은 경우는 인터넷의 보급이 가장 잘 되는 나라를 Most wired n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wired가 여러분 전선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얘를 직역을 하게 되면 나라가 전선으로 제일 많이 똘똘똘 뭉쳐져 감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전선으로 가장 많이 감겨져 있다라는 거는 인터넷을 다 설치해놨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터넷 보급이 제일 잘 되는 나라를 우리가 most wired na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South Korea boasts of being the most wired nation on earth. 지구상에서 인터넷이 가장 잘 연결이 되는 나라로 자랑을 합니다. Most wired nation 하고 연결되어질 수 있는 파트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B 파트에 하이라이트 so fully 이 B인 거죠. 하이라이트 해주세요. So fully embraced the internet. 자, 이 부분에 하이라이트.
그래서 아마도 다른 나라들은요, has so fully embraced the internet. 이런 식으로 인터넷을 완전히 다 수용하는 나라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가 C 부분에 하이라이트 해주세요. But such ready access to the web. 자, 요거를 하이라이트. 자, 그러면 such ready access to the web의 such는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주어지는 문장이에요. 주어진 문장의 most wired nation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죠? 앞이 아니에요. B가 아니에요. such는요, 주어진 문장이에요. 처음에 첫 박스. 그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이미 준비가 되어진, 웹에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진 것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C에서 A로 연결시켜주는 건 누구냐면 C의 마지막 부분에 하이라이트 할게요. Cannot tear themselves away from their computer screens. 이거를 하이라이트. Tear themselves away. 이게 무슨 말일까요? 스스로를 컴퓨터로부터 분리시키다라는 뜻입니다. 너무나도 wired가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컴퓨터 스크린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자, 그게 이제 A 부분에 연결이 되어서 뭐예요? addiction으로 가고 있는 거죠. addiction이 뭐예요? 중독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은 B, C, A 였습니다. 오케이? 네. 자, 여러분 우리 문제 한번 쭉 하고 다 풀어봤었는데 간단하게 총평을 좀 해드리자면 이번 문제는 너무 쉬웠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 이번에 80점이었는데 준비 좀 된 거지?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자, 그리고 문제를 우리가 한번 쭉 봤는데요. 어때요, 여러분? 문법 같은 경우는 문법의 포인트를 기억하세요, 못하세요 보다는 해석이 정확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가 관건이었던 거죠. 풀어보니까 어땠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이 방향을 잡을 때에도 내가 이 문제를 틀린 사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래야 남은 시간에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인가가 서요. 무턱대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오늘 몇 월 며칠이죠? 오늘 4월 초인데 이제 4월 한 달 좀 아니잖아요? 한 3주 정도? 그리고 5월 한 달? 하고 이제 살짝 한 2달 정도가 남은 거예요. 대략 2달 정도 남은 건데 이 2달 뭐 길면 길 수도 있고 짧으면 짧을 수도 있는 시간이지만 후딱 지나갑니다. 후딱.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를 보려면 내가 어디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셔야 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점수대별로 어떻게 우리가 공략을 하면 될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여러분이 85점 이상이다. 근데 이것도 사실 점수대별로 하는 것도 웃겨요. 왜 웃기냐면 틀린 사유를 봐야 돼요. 가령 지금 입안에 성적이 되게 잘 나와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몇 점인지 제가 이제 이따가 여쭤볼 거긴 합니다만 만약에 만족스러운 점수가 나오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뭔가 발생했다라는 거거든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야 돼요. 많은 분들이 점수대별로 퉁쳐가지고 점수대가 예를 들어 80 이상이면 이렇게 공부하세요. 뭐 점수대가 60에서 80이면 이렇게 공부하세요. 퉁쳐서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나의 이야기가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정말 이쪽 부류에 속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번 시험은 좀 쉬웠기 때문에 90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틀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앞으로 동형과 같은 것들에 좀 집중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제 책이긴 합니다. 제 책이기 때문에 이걸 놓고 하지만 굳이 제 책일 필요도 없어요. 자, 내가 만약에 점수가 90 이상이에요. 그럼 남은 시간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동형 문제풀이입니다. 지방직이나 서울시에 맞춰져 있는. 자, 그런데 지방직이나 서울시에 맞춰져 있는 문제를 푸시면서 또 틀리는 것들이 발생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 공통 패턴이 있냐 없냐를 또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나는 이상하게 유독 밑줄형의 문법에서 계속 나가네. 또는
나는 이상하게 영작형에서 계속 나가네. 자, 이러한 사유가 뭐지?를 찾아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패턴이 안 보이고 스포라딕하게, 그러니까 막 뭐 패턴을 보고 여기에서 하나 틀리고 저기에서 하나 틀리고 저기서 하나 틀리고 있다면 그러면은 그것 문제 자체 난도가 되게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냥 그 문제만 집중하시고 걔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내가 발라버린다라는 생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분해해버리시면 돼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부족한 나머지 과목을 빨리 채우세요. 자, 그런데 만약에 패턴이 보인다면 그 패턴은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할 수 있고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이 되어지는 것을 추가적으로 더 해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문법이 부족하다면 문법에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문법책을 찾아서 좀 더 풀어보신다랄지. 만약에 내가 점수대가 국가직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 이번 시험에 있어서 뭐 70에서 90 이하 하지만 70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사실 기본기가 조금 흔들리고 독해력이 되게 부족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독해가 안 됐어요. 해석의 정확성이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는 문법을 잘하는데 왜 이번에 문법을 많이 틀렸지?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독해가 부족했다라는 거죠.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문법 단 문법이 없었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하나 정도? 나머지 같은 경우는 해석에 의존을 되게 많이 했었던 문법 문제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해석에 대한 연습을 내가 꼼꼼하게 좀 규칙적으로 습관처럼 해줄 필요가 있겠구나. 질문 하나 정도만큼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손독해를 하거나 해석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잡으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70 미만이다 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기본기가 흔들거립니다. 이게 흔들거리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개별적인 상담이 필요해요. 근처에 그냥 괜히 친구한테 가서 묻지 마십시오. 도움 안 돼요. 합격하신 분들도 도움 안 돼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달라요. 자, 그러니까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알겠죠? 자, 여러분, 네, 그래서 저하고 지금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하고 1대1로 한번 같이 상담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자, 해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